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수급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다른 승객의 법익을 침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 시간에 꼭 이래야 돼? 출근 좀 하자. 내가 그동안 날 택시비가 얼마 줄 알아? 계속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택시비가 얼마 줄 알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주장이라도 그분들이 시위하는 방식은 온당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게 받아들여지면요, 사실 꼭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하철 점거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나타나면은 그건 심각하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시위를 통해 가지고 정치인이나 어쨌든 의사 결정자들에 대해 가지고 불편함을 주는 것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하철 4호선 하루에 100만 명 넘게 타는 지하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투쟁의 수단으로 삼겠다? 글쎄요, 저는 그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시위 양식에 대해서 동의 안 할 수 있죠. 예. 예, 다른 전략을 안 썼다면 다른 전략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22년을 외쳤다는 의미는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했는데 이 사회는 무관심했고 방치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같은 시민이잖아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있죠. 직장에서는 또 관리자와 노동자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차별적인 관계가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독하다. 정말 이제 지독하구나. 오히려 위한다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차별의 구조. 그걸 동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동정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을 합법화시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하철의 출근길은 안 되냐? 라는 이유는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 뭐 시민들 불편하지 않을까요? 집회라는 그 자체가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안 하려면요, 그냥 집구석에 있는 게 최고예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결국엔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혐오 논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조금만 예를 들어 통일에 대한 이런 것들 이견이 있으면은 너 종북이지 하는 거 비슷하게 마찬가지로요. 여러 가지 사회 담론에 대해 가지고 말을 꺼내면 혐오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일 것이, 혐오는요, 저는 이제 제가 이 혐오 논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진짜 많이 겪어봐가지고 혐오는 근본적으로 싸잡는 게 필요합니다. 예, 나는 장애인이 싫어, 뭐 이런 게 있으면 혐오입니다. 저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무슨 보수 안보단체가 만약 지하철 점거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도 싫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혐오라고 딱지를 붙이는 순간부터 흔히 정치권의 여의도에 있는 많은 속설들을 흘러가는 겁니다. 장애인 문제는 손대지 마라, 해결할 수 없다. 네가 손댔다가 피만 볼 것이다. 종교와 장애인 문제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아예 경전처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이, 그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혐오, 분리,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정당하게 저희들을 또 권리와 권리의 부닥침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들은 권리고 우리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떼법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고, 죄 없는 시민 발목 잡는다고 했지 정당성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소수자 행동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만이 장애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면 여성만이 여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동이 광범위해지려고 그러면요, 당사자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의 문제를 고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정당한 의견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만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그런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왜곡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떤 왜곡이냐. 자, 이준석 대표 그때 대표 시절의 이야기면 제대로 말을 했었어야 돼요. 책임을 졌어야 돼요. 근데 당사자들이, 저희가 당사자라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실현시켜달라고 했는데 무책임했어요. 그 무책임을 어디다 핑계댔냐. 윤핵관으로 핑계댔어요. 우리는 뭐 윤핵관인지 뭔지 뭐 압니까? 누구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정책은 그냥 내팽개치고,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측은지심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가져본 적도 없고 가질 생각도 없고요. 그럼 다만 이분들이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사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전장현이 예전에 해화역 사고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지금 이제 이동권 연대 시절부터 해가지고 왔던 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중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성이 없는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 논의의 저병이 넓혀졌던 시기가 언젠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공감과 이 책임져야 될 권력, 정치들이 변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하철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출근길에 거기에서 2022년을 외치다가 2021년도 12월 3일부터 왜 그곳에 있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전략을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즐겁게 토론하고 즐겁게 저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